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일본의 여러 가지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상당히 화창한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고요. 내일 토요일, 일요일은 더욱더 갑자기 따뜻해져서 화창한 여름 같은 날씨가 된다고 이렇게 날씨 보도가 나와 있군요. 자, 그러면 테마와 같이 참 불가사의한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11살짜리 아다치 유키군이 그 살해 사건에 관해서 한번 속보로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자, 아다치 유키군 11살은 2026년 3월 23일, 저번 달 23일이죠. 일본 교토부 난타시 소노베초에서 등교 중에 실종된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입니다. 실종 약 3주 만인 4월 13일 인근 산림에서 시신으로 발견되고, 참 안타깝네요.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아버지인 아다치 유우키, 아들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의 똑같네요. 아들은 그냥 유우키라고 그러고, 아버지의 이름은 유우키입니다. 유우키. 빨리 말하면 유우키로 들릴 수 있지만 유우키입니다. 37세, 37세면 상당히 젊습니다. 살해 및 시신 유기 혐의로 체포되어 자백한 사건입니다. 사건 경과 요약으로서 실종 당일 3월 23일 아버지인 차로 학교 주차장까지 데려다 준 후에 하차 학교까지 1, 2분 거리였으나 목격자가 없이 사라진 실종 신고 대규모 수색 작전. 수색 과정에서 책가방과 학교 북서쪽 산 3.5km 지점, 나이키 운동화, 또 다른 산 지점에서는 가지런히 놓인 상태 등 어떻게 살인사건이 가지런히 있는지요. 그 참 의아한 불가사의하죠.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또 시신 발견 4월 13일 학교 남서쪽 약 2km 산림에서 부패된 시신이 발견되었다. 위를 향해서 반듯하게 누운 자세로서 실종 당시 옷차림이나 남색 플러스 84라는 맨투맨 베이지 바지 등 이상, 또 신발은 없었고 부검 결과 큰 외상이나 자상이 없었고 사망 시기는 3월 하순으로 추정, 부패가 심해서 시인이 불명하다. 용의자 체포는 4월 16일 계부 아다치 유키가 시신 유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살해, 총동적으로 목졸라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시신을 여러 장소로 이동하며 숨긴 것으로 알려졌고요. 동기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지금 사건은 수사 중입니다. 일단 범인은 아버지인 걸로 판정이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은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시신 관련을 설명하면은요. 살해 현장이나 시신의 직접적인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고요. 일본 경찰과 언론은 아동 피해 사건인 만큼 시신 사진이나 잔인한 장면을 보도하지 않고 텍스트 설명과 발견 장소, 사진, 수색 장면, 경찰 활동만 다룹니다. 또 공개된 사진으로서는 유키군의 실종인 다시 얼굴 사진이나 이런 거 얼굴 사진은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요. 이렇게 뭐 소방서에서 소방대원이나 또 경찰들이 이렇게 뭐 산이나 뭐 강물이나 뭐 계곡이나 전부 그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경찰과 소방 자원봉사자들이 실종 직후부터 대규모로 산림과 주변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연인은 1000명 이상이 투입되었습니다. 주요 발견 물품으로서는 책가방, 운동화, 유기군 시신 발견 장소 주변에서 찍힌 사진들이 주로 공개되었고요. 시신 자체 사진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 수색 중인 경찰과 수색대 모습이 이렇게 사진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이건 뭐 연일 보도되고 있어요. 이게 살해된 이웃기근의 얼굴 사진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11살짜리 꼬마를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그러니까 11살이죠. 근데 이것을 자기 아버지가 목졸라서 죽였다는 것은 오늘 자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일단 자기가 죽였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속보입니다. 그리고 이 브루시토 그 브루시토가 있는 것은 시신이 있는 곳으로 지정이 됩니다만 경찰이 이렇게 가려놨기 때문에 시신은 보지 못합니다. 봐봤자 뭐 어린애를 죽인 시신 같은 이것은 뭐 SNS나 이런 TV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집과 주변 수색, 집앞 경찰 활동, 시신 발견 후에 사망 유기 혐의로 유기군 집을 가택 수색하는 장면, 경찰과 수사관들도 집 앞에서 작업 중입니다.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타던 이 검은색 코로나차에 시신을 옮기고 여러 군데로 감췄다가 다시 내놨다가 뭐 이렇게 여러 군데로 갈라서 버리기도 하고요. 또 책가방이나 운동화도 이렇게 길 옆에다가 버렸다고 합니다. 이래서 추가 설명으로는 책가방은 학교 북서쪽 산에서 운동하는 다른 산 지점에서 별도로 발견됐습니다. 이 때문에 수색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뭐 3km 떨어지는 책가방, 뭐 4km 떨어지는 운동화 뭐 이렇게 버려 있으니까 그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발견 장소는 학교에서 남서쪽 약 2km 떨어진 산림으로서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길의 근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진은 뉴스 보도용으로 직접적인 잔인한 장면은 포함되지 않았고요. 이렇게 경찰이 얼굴 사진 뭐 이런 것을 공개하고 있었습니다만. 육기근이 가지고 다니던 뭐 이 책가방이라 그러나요? 실제의 그 책가방은 아니지만은 실제 책가방과 똑같은 메이커에서 만든 책가방이 이렇게 이미지 사진으로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육기근의 얼굴이 요 소년이 11살짜리 소년이 살해되었습니다. 살해자는 누가 했느냐 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오늘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보도된 것으로서 속보로서 나와 있습니다. 연일계 꼬마의 그 국민학교 5학년짜리를 살해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할지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일본에서는 연일 이것으로 뭐 뉴스 톱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뭐 연일 나와 있었고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범인이 참 안타깝게도 자기 아버지가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 하는 것을 속보로 보도드리고요. 그리고 육기군이 이렇게 신고 있던 운동화도 실제 운동화는 아니지만 실제 운동화하고 똑같은 메이커에서 만든 운동화를 이미지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가 설명으로는 가방과 운동화는 서로 다른 산 지점에서 발견되었고 시신 발견 장소 학교 남서쪽 2km 산림에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 수사팀의 의도적인 배치 가능성을 검토했고요. 경찰은 직접적인 잔인한 증거 사진이나 이런 것은 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뭐 물론이죠. 좋은 중요 안내로서는 육기군의 시신 자체 직접적인 클로즈업 이미지는 일본 경찰과 언론에서 뭐 매일같이 공개되어 있습니다만은 감출 것은 값이고 뭐 이런 것들은 자세한 것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아까와 같이 이미지 사진 등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러다면은 경찰이 이렇게 수색하고 추가로 공개된 주변 사진입니다. 발견 현장 근처 도로 통제 및 경찰 차량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또 사건 사실 요약으로 시신 발견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보도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이것이 연일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참 처음부터 좀 의아한 게 있었습니다. 참 불가사의한 사건이었었죠. 왜냐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7시 반, 8시 정도에 자기 그 초등학교에 자기 승용차를 아들을 데려다 주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행방불명 사건을 경찰에 연락을 했죠. 아들이 없으니까 찾아달라 뭐 이런 것을 경찰에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죽이고 어떤 심정인데 자기가 살해해놓고 경찰에 아들이 없다고 신고하나요? 이런 참 아버지도 있네요. 그래서 이 신고가 들은 후 3일 만에 경찰은 의아하게도 자기 아버지의 차를 검색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NHK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은 왜 3일 만에 했느냐 하면은 뭐 국민학교이 아니라 유치원생이 생각을 해도 참 이상하잖아요. 신고가 가족한테 아들이 없어졌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8시 정도에 학교에 자기처럼 데려갔다. 그 이후로 아무것도 그 육기군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 데려갔다 하면은 그 학교에는 수많은 학부형들과 그리고 육기군의 친구들과 뭐 이런 학생들,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은 아버지가 초등학교에 데리고 갔으니까 육기군을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학부형이 그 육기군의 아버지의 차라든가 아버지하고 그 대면한 본 적도 목격하거나 본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이게. 근데 아버지는 8시 정도에 초등학교에 자기가 데리고 갔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이상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데려갔는데 학교에서 육기군이나 아버지의 모습을 아니면 승용차를 본 목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데려가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찰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불가사의해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3일 만에 경찰은 뭐 감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차를 조사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한국도 그렇지만은 자동차에 그 카메라가 달려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조사하고 하니까는 그 지점이라는 것들 뭐다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아버지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결국은 오늘 자백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지금 일본은 산 같은 데에서도 이 육기군이 살고 있는 집은
바로 산이 바로 뒤에 있고요. 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일본에서는 곰돌이 사람을 해치거나 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만, 동물들이 곰 같은 동물들이 죽였으면은 살해를 했으면은 뭔가 시신이 하나라도 남아 있을 게 아닙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다 수색을 하고 여기저기 수색을 하고 경찰관도 수색을 했는데, 육기군의 책가방하고 신발하고 시신이 발견된 곳에는 다 먼저 수색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그 장소에, 수색한 그 장소에 육기군이나 뭐 책가방이나 여기 시신이나 이런 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완벽한 그 범행은 없다는 것으로 자기가 그 수색 작업을 벌인 후에 자기 차로 유기견의 시신이나 책가방이나 신발이나 하나하나 좀 떨어져 가면서 버렸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버린 장소는 살해된 유기견의 아버지가 매일 출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차를 가면서 여기를 하나 버리고 책가방 버리고 또 한 40km 가서 또 신발 버리고, 그리고 소방대원이랑 경찰이 수색한 장소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시신을 어디다 감춰놨다가 출근하면서 그 이후에 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버려서 뭐 경찰을 오늘 어젠가요? 어제 가택 수색을 했어요. 그 아버지가 사는 집을 그러니까 살해된 유기군의 집을 수색하고, 또 경찰들이 또 유기군의 아버지를 3일 만에 아버지의 차 같은 것을 조사하는 이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데리고 가서 남이 죽여 살해를 했다 하면 어떤 것이 뭔가가 보안 카메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목격했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감을 잡은 거죠. 왜? 아버지가 8시까지 학교에 데리고 갔다 하는데 목격자가 없으니까 이상하죠, 아무래도. 그 이후에 연락이 다 끊기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일본 테레비 뭐 SNS나 테레비 방송국 전부 매일같이 이 육기군에 관해서 수색을 했습니다만은, 연일 보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렇다 할 증거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것은 왜 아버지가 어디다 감춰놓고서 하나하나 이렇게 시간을 벌어가면서 그 경찰이나 테레비 뉴스 같은 걸 보면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참 아무도 그 자기 자신의 살해된 아동의 아버지가 살해했다는 것은 꿈에도 꾸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완전 범죄는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또 속보로서 유기군의 친아버지가 살해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 젊습니다. 37살이니까 아직 40대 안 됐는데, 그리고 아들이 11살이니까 참 젊습니다. 젊은데도 이게 왜 이렇게, 제 추측인데요. 테레비 보도에서도 나왔는데 시의 주택이라고 아까 텔레비에서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시의 주택은 그 시에서 만든 그 아파트입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시에서 만든 아파트라든지 현에서 만든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시에서에서 야증이라고 그래서 집값이 쌉니다. 근데 여기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추측인데 아마 유기군의 교육비도 매일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니까 넉넉지 못한, 그러니까 금전적인, 예를 들어서 월급도 싸고 먹고 사는데 힘이 들지 않았는가, 이래서 아들이 연일 그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결국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살해를 했지 않았는가라고 제 추측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긴 인생에서 거의 이렇게 뉴스 같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 추측을 해봤는데요. 정말로 그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추측입니다만은, 역시 그 일본도 잃어버린 30년이라 해서 30년이 넘어지 지금 40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경제가 참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친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는 이런 사건도 발생하고, 일본은 참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참 안타깝고요. 예전에 잘 나갔던 이런 일본이 아닌 지금의 현실은 아시아에서 후진국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의 삭막한 이런 사건들이 하나둘 일어나는 것은 역시 금전적인 것이 원인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사요나라.